자, 지금 오늘부터 이제 하는 요 삼각함수 활용은 뭐냐면 결국은 도형이에요. 도형인데 도형이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넓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넓이와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도형과 관련해서 얘는 그래서 수능에서도 자주 나올 거고요. 수능에서도 중요하고 내신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내신에서도 엄청나게 하고.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인데. 자, 가겠습니다. 수능에서도 중요하고 내신에서도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도형이라서 요게 좀 심화가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얘는 사실 고등학교 내용보다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도형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학도형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중학도형이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이제 삼각형에서 우리 배웠던 것만 쭉 읊어 볼게요. 직각삼각형의 닮음, 이 삼각형 닮음 공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중3 때 배웠던 원주각,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원주각, 그 다음에 어떤 원과 관련된 원과 뭐 접선, 그 다음에 할선, 뭐 이런 내용들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원인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요런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심, 그 다음에 내심, 야 추억의 이름들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돼요. 그죠? 됐습니까? 야, 채팅 그만해. 집중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이라는 기본적인 공식을 가지고 도형의 넓이라든지 어떤 각도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하거나 변의 길이를 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볼 거란 말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법칙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난이도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은 되게 좀 어렵게 나오고 쉽게 나오면은 되게 좀 쉽게 나오는 구조인데, 자, 기본적인 사인 법칙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자, 도형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을 봐야 되냐면, 여기다 마저 필기 좀 하자. 자, 도형 문제 풀이하는 해법을 내가 정리를 해줄게요. 자, 삼각함수 활용의 해법입니다. 자,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법을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어떤 도형이 주어졌는지, 문제에서 어떤 도형이 주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내가 구해야 하는 것. 자,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뭐 길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높이가 될 수도 있고, 높이는 아니겠다. 높이가 아니라 길이가 될 수도 있고 넓이가 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외접원과 관련된 외접원의 반지름이나 혹은 넓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오케이. 그래서 요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자, 쌤이 이제 공식들을 설명하면서 상황에 맞게끔 어느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를 싹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공식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외접원이 보인다 라고 하면 사인 법칙을 쓰는 게 맞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으로 좀 유도를 해보는 게 맞을 거고, 요런 식의 상황들. 그래서 요 상황에 맞는 공식을 적절히 사용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할 때는 연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연산 자체는 삼각함수의 기본 공식, 요 삼각함수의 기본 연산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요 연산 자체가 막 되게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다른 여러분들 선배들 뭐 2학년 지금 3학년 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재수생 친구들을 풀려봐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삼각함수에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공식을 써서 식을 만들어 가야 될까가 고민인 거지, 계산 자체가 막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같이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사인 법칙부터 가겠습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갈게요. 사인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인 법칙은, 자, 공식부터 보시게 되면 삼각형 ABC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대요. 자, 어떤 관계냐면 sin A분의 A, 즉 여기서 말하는 라지 A는 당연히 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요 스몰 a는 뭘 의미하냐면 변을 의미합니다. 자, 그랬을 때 서로 두 개는 무슨 관계냐면, 자, 요렇게 서로 두 개는 무슨 관계냐면 마주 보는 관계예요. 마주 보는 관계. 그래서 각과 변이 서로 마주 보는 관계다 라는 건데, 그랬을 때 sin a분의 a라는 것과 뭐가 같다고 그랬냐면 2r이라고 그래서 2r은 외접원의 지름이라는 거죠. 외접원의 지름. 자, 그럼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야. 각과 변과의 길이의 비, 각과 변과의 길이의 비가 뭐랑 똑같냐면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라는 게 사인 법칙이야. 자, 그러면 이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언제 사인 법칙을 써야 하나? 자, 사인 법칙은 언제 써야 되냐면, 얘는 마주보는 변이 주어지고요, 마주보는 변과 각의 크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외접원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자, 외접원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는 걸 이용하면 조금 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사인 법칙만 써서 답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조금 난이도만 높아져도 한 문제 안에서 사인 법칙도 써야 되고 코사인 법칙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두 부분은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의 활용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별표 하나 치고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잘 봐. 여기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거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한 거고, 2번을 보시면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죠. 그죠? 자, 근데 소문자 ABC 같은 경우는 변을 의미하고 대문자 ABC는 각을 의미하지.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공식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는 각의 크기나 또는 사인 값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각의 크기나 사인 값이 주어졌을 때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요게 두 번째 내용에 대한 얘기고, 잘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요거 별표, 따로 별표. A 대 B 대 C라는 것이 sin A 대 B 대 C와 같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변의 길이는 변의 길이의 B를 뭐 갖다가 구할 수가 있냐면 사인 값을 이용해서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 즉 사인 값의 변의 길이가 뭐 하냐면 비례한다.
됐습니까? 사인 값에 비례한다. 오케이? 즉 사인은 기본적으로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해서 커지는 성향이 있거든. 계속 증가를 하거든. 0도부터 시작해서 90도까지 갈 때, 그랬을 때 0도부터 시작해서 90도까지 쭉쭉쭉쭉쭉 늘어날 때마다 길이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쭉쭉쭉쭉쭉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배우는 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일부러 그래서 요거 하는 거야. 잘 봐. 이거 알아두면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자, 봐봐. 원이 이렇게 있지.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렇게 이어보고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여기를 원의 중심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요각이 요렇게 있죠. 자, 요각의 이름을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한다는 건 다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잘 봐. 요 상황에서 여기다가 점을 하나 잡고 요렇게 선을 그어요. 그러면 여기에 생기는 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원주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보세요. A랑 B를 이어요. A랑 B를 이렇게 이으면 요쪽에 생기는 게 삼각형이 하나 생길 거야. 자, 그래서 삼각형 A, B, C라고 요렇게 삼각형이 하나 생기겠죠. 자, 요런 상황인데 잘 봐. 요 삼각형 ABC에 대해서 원주각 C는, 즉 각 C는 누구에 비례하냐면 호의 길이에 비례해요. 그리고 또 누구에 비례하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커지겠죠. 그리고 또 뭐 누구에 비례하냐면 현의 길이에 비례해요. 이거 다 중학교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 호의 길이가 길어지면 중심각의 크기도 길어지고 현의 길이도 길어진다는 뜻이야. 그리고 원주각도 커진다는 뜻이야. 근데 원주각이 커지면 사인 값도 어떻게 돼? 커진다는 거야. 감이 오죠? 자, 사인 값이 커지면 그러면 각도 커지고 각이 커지니까 마주보는 대변인 AB라는 변의 길이도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요 길이도. 지금 쌤이 주황색으로 칠한 요 길이. 됐습니까? 요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sin A, sin B, sin C라는 것의 비리의 비가 3대 4대 5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요거에 해당되는 변의 길이 스몰 a와 요거에 해당되는 변의 길이 스몰 b와 요거에 해당되는 변의 길이 스몰 c의 길이도 몇 대 몇 대 몇이다? 3대 4대 5다 라고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미지수를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세 변의 길이를 설정할 수가 있냐면 a를 3k, b를 4k, c를 5k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요렇게 미지수를 잡는 방법까지 제가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잡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채팅창에다가 1을 쳐주세요. 자, 유형 1번 보면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유형 1번을 보시면 삼각형 ABC에서 B가 루트 3이에요. B가 루트 3이고 A가 45도고 B가 60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려줄게. 기초 개념 강의니까. 삼각형의 6요소라는 게 있거든. 삼각형의 6요소가 뭐냐면 각 3개죠.
라지 A, 라지 B, 라지 C. 그 다음에 변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암묵적인 룰이야.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잘 봐. 각 A에 대한 변이 스몰 a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마주보는 각과 변이다 라는 관계가 되고,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냐면 대변이라고 그래요. 대변, 대각. 알겠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것도 보면 B는 스몰 b예요. C도 뭐예요? 스몰 c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세 개, 변 세 개를 우리는 삼각형의 6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잘 봐. 이런 뜻이야. 니네 눈에 띄어야 되는 건 이 길이와 이 각이 서로 마주보는 거다라는 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 그냥 사인 법칙 바로 써버리면, 자, 공식은 이렇게 쓰면 되죠. 사인 B 60도 분의 스몰 b 루트 3이 누구랑 똑같다? 사인 A 45도 분의 스몰 a와 같다. 요렇게.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루트 3 곱하기 사인 45도니까 얼마예요? 2분의 루트입니다.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이 사인 60도고요 곱하기 a가 돼서요, 요거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a라는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2다라고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자, 1-1번 한번 해볼게요. 1-1번. 자, 1-1번을 보시게 되면 a라는 건 루트 3이고 라지 a가 60도죠. 그럼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서로 마주보는 관계다 체크하시고, 그랬을 때 뭘 구해라?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라고 그랬네. 사인 법칙 쓰자예요.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쓰면 잘 봐잉. 사인 60도분의 얼마가 돼요? 루트 3이 되겠죠. 변의 길이. 이게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 외접원의 지름. 자, 그러면 외접원의 지름 구하면 되니까, 자, 사인 60도가 얼마였어요? 2분의 루트 3이고요. 얘가 루트 3이죠. 그럼 번분수 계산하면 2라는 값이 나와서 2가 2r이 되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1-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2번 보시면 스몰 a가 6이고요 b가 2루트 3이고 라지 a가 60도래. 그러면 요거랑 마주보는 관계다 체크하시면 바로 사인 법칙 써버리면 사인 b분의 2루트 3이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사인 a니까 사인 60도 분의 스몰 a와 같아서 스몰 a니까 6이죠. 쏘리. 자, 6을 대입하고요. 그럼 정리하면 6 곱하기 사인 b가요, 대각선 곱하면 2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시면 3만 남네요. 즉 사인 b라는 것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다까지 정리되겠지. 그럼 사인 b가 2분의 1이니까 b 값은 얼마가 되냐면 30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2번입니다. 자, 유형 2번 보시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ABC고요. A가 120도래요. 둔각삼각형이네요. 자, 그래서 삼각형 ABC의 뭘 구해라? 둘레를 구해라. 그러면 삼각형 ABC의 둘레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한테 뭘 구하라는 거랑 똑같냐면 변의 길이 구하라는 거랑 같죠. 변의 길이. 자, 변의 길이 구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A가 120도면 B라는 각은 몇 도가 되냐면 30도가 되고요.
C라는 각도 마찬가지로 30도가 돼요. 되나요 여기까지? 그럼 사인 법칙 쓸 수 있죠. 왜?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아니까. 자 그래서 잘 봐. 일일이 좀 구해주긴 해야 되는데 사인 120도분의 스몰 a라는 것이 얼마가 되는 거야? 2r이니까 6이 되는 거죠. 즉 6 곱하기 사인 120도라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a죠. 그러면 여러분 요거 앞에서 배운 공식 그대로 이용하면 미리 들어. 사인 120도는 사인 파이가 180도라고 그랬죠? 파이에서 60도를 빼준 것과 같죠.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대로 사인 60도가 나와요. 요거 공식 알아두세요. 참고. 내가 강의에서 외우라고 하긴 했는데, 자 다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다? 그냥 사인 세타랑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사인 60도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이겠죠. 그러면 사인 120도라는 것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a라는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3루트 3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a가 그럼 3루트 3이고 그럼 b도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사인 b가 30도니까 b가 될 거고 얘가 6이죠? 그러면은 6 곱하기 사인 30도죠? 그럼 얘는 6 곱하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3이라고 해서 b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까지. 그리고 c라는 것도 똑같겠죠. 끝났네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됩니까? 6 플러스 3루트 3이라고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2-1번. 자 반지름의 길이가 4인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0이랍니다. 자 그랬을 때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sin C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있죠. 자 그럼 이 문제는 거꾸로 볼게. 문제에서 주어진 거 반지름의 길이 4 내접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외접 원일 거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0. 그럼 뭐야 이거? 둘레접. 삼각형의 둘레. 자 그 다음에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sin C입니다. 그죠? 자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sin C예요. 그럼 얘는 잘 봐잉.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요거 공식 가르쳐 줄게. 잘 봐. sin A를 구하는 걸 해보면 요거 자유자재로 변형하시면 되는데 sin A분의 A가 2R이죠. 그지?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게 sin A니까 정리하면 얘랑 얘의 위치만 샥샥 바꿔주면 되거든. 따라서 sin A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외접원의 지름분의 변의 길이 A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이 문제에다 적용을 시키면 sin A는 뭐가 되냐면 8분의 A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이 가볼게요. sin B라는 것은 얼마가 될 거냐면 sin B는 8분의 B예요. 그리고 sin C는 8분의 C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요거 세 개를 뭐하자? 다 더하자는 거니까 요거 세 개를 다 샥 더해버리면 8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거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0이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시게 되면 답은 얼마가 나와요? 2분의 5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2분의 5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2-2번 별표 하나. 자 아까 쌤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 변의 길이의 비죠? 각의 길이의 비고 자 그러면 이건 뭐야? 깜짝이야. 네. 자 대문자로 나오는 거 갑니다.
대문자로 나오는 가게 크기가 1대 4대 1입니다. 자, 가게 크기예요. 근데 잘 봐. 여기 1번 풀게.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건데 니네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지.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 얼마? 180도. 근데 180도니까 180도를 우리는 이제 호도법이라는 표현으로 쓰면 파이라고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파이라고 쓴다고. 이거 잘 알고 있으세요? 그럼 이런 얘기야. 잘 봐. 바로 해결이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잖아요. 삼각형이니까. 근데 얘의 길이가 1대 4대 1이니까 B가 얘 K라고 놓고 얘 4K라고 놓고 얘 K라고 놓으면 더하면 6K죠? 이게 180도예요. 따라서 K가 몇 도인 거야? 30도인 거예요. 아, 그러면 A랑 C는 30도가 되고요. B는 120도가 되는 이런 이등변 삼각형 형태였구나 정도까지가 나오는 거죠. 자, 오케이. 그럼 잘 봐. AC분의 B제곱 사인 C를 구하래.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볼까 생각하면 각도를 다 구했잖아. 그지? 그러면 변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서 변을 외접원 지름 곱하기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인 A분의 스몰 a가 2R이니까 얘는 A가 2R 곱하기 사인 A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즉 2R이라는 것은 안 나와 있네? 사인 A는 알잖아. A가 몇 도야? 30도.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볼게요. 다 이렇게 표현하면 A는 2R 곱하기 사인 30도. B는 2R 곱하기 마주보는 변이 뭐야? 사인 B니까 120도. 그 다음에 C는 2R 곱하기 얼마야? 사인 30도. 이렇게. 그러면 요거 얼마냐면요,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죠 특수가. 그럼 사인 30도 2분의 1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R이고요, 얘도 R이고요, 얘는 얼마냐면 사인 120도죠 그럼 사인 120도 아까 했는데 사인 뭐랑 똑같다고? 60도랑 똑같아요. 그럼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R이라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는 거 갑니다.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BC니까 루트 3 곱하기 R 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제곱이 뭐가 되냐면, 아니 맞냐? AC구나. AC 쏘리, R제곱이죠. R제곱이고 B제곱이 3R 제곱이 될 거예요. 루트 3에 제곱하면. 자, 그 다음에 뭐였어 아까? 사인 C네. 사인 C, 사인 C, 사인 C. 그럼 사인 C는 30도 2분의 1. 아, 계산. R제곱, R제곱 약분하면 답은 얼마? 2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가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요게 1번 문제예요. 정리하시고요. 2번 갈게요. A는 6이고 B는 4고 C는 3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인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나와있죠. 여기 별표. 자, A랑 B랑 C랑 더하면 몇 도라고 그랬어요? A랑 B랑 C랑 더하면 몇 도? 180도. 즉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는 뭘로 다 바꿔줄 수가 있냐면 파이 빼기 C,
얘도 파이 빼기 A 180도가 파이니까요. 얘도 파이 빼기 B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사인 다시 공식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이 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파이 마이너스 C라고 써지면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게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라는 것이 사인 C라고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요 사인 C라고 써지니까 결국 정리를 하면 문제의식을 사인 C 대 사인 A 대 사인 B라고 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3대 알파 대 베타라는 거죠. 근데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게 변의 길이의 B와 사인 값의 길이의 B가 서로 어떻다? 같다고 했죠. 즉 여기에 해당되는 변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사인 C라는 것이 3의만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 A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변의 길이가 얼마야? 지금 4죠? 그럼 4니까 4만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사인 B는 마주보는 변이 B니까 B에 해당되는 게 6만큼이 이렇게 해당된다는 거죠. 에이? 잘못 썼구나. 이런 6이고 4죠. 거꾸로 썼네요. 요렇게. 따라서 여기 써진 알파 베타도 그럼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되냐? 3대 6대 4라는 거니까 알파가 얼마인 거야? 알파가 6인 거군요. 베타는 얼마인 거고? 4인 거군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알파에서 베타의 값을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가 돼요? 2 나오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얼마다? 2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사인 법칙 정리를 해봤어요. 됐죠? 자, 사인 법칙 정리를 해봤으니까 정리하시고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코사인 법칙 나올 겁니다. 자, 코사인 법칙 있을 거예요. 자, 코사인 법칙은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